오늘은 배기 쪽에 자유낙하 운동. 여기서부터 보자. 자, 오늘 배우는데 조금 어렵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유낙하 운동. 말 그대로 뭐야? 어떤 물체가 자유롭게 낙하, 떨어지는 운동이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 어떤 공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공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딱 놨어. 공 중에서. 그럼 공이 떨어지죠. 근데 너네 공이 떨어질 때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 느려지니 일정하니? 빨라지죠. 점점 빨라지죠. 떨어질 때는 공이 이렇게 속력이 점점 빨라져. 왜 빨라질까? 너네 지구 위에서 공이 떨어지니까 중력을 받는단 말이야. 네.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 즉 아랫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죠. 그럼 맨 처음에는 시간이 0초, 처음에는 선생님 붙잡고 있다가 딱 놨어요. 그럼 놓는 순간에는 속력이 0일 거야. 그런데 1초가 지났대. 1초가 지나면 얘가 떨어지니까 속력이 어떻게 돼? 빨라지죠. 빨라지죠. 근데 지구에서 떨어질 때는 1초당 속력이 9.8씩 빨라져요. 요거를 이제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써줄게. 중력 가속도 상수. 그러니까 요 말뜻이 뭐냐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가속도가 뭐냐면 속도가 증가한다, 속도가 변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속도가 변하는데 그 값이 얼마냐면은 9.8이에요. 그리고 9.8이 뜻하는 게 뭐냐면 1초당 9.8씩 속력이 증가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너네 물체가 떨어질 때는 1초당 9.8씩 빨라져요. 그럼 거꾸로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위로 던지면 속력이 느려지겠죠. 네. 그럼 1초당 얼마씩 느려져? 9.8씩 느려져요. 그럼 1초 지나면 속력이 9.8이 되고 또 1초 지나면 9.8에서 또 9.8이 빨라지니까 19.6이 돼요. 그럼 3초 지나면 여기에서 또 9.8이 빨라지니까 속력이 29.4가 돼요. 이런 식으로. 단 조건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공기가 없을 때는 이렇게 빨라져.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돼? 공기가 있죠. 네. 그럼 공기 저항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빨라지진 않아요. 근데 문제들에서는 전부 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딱딱 들어맞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 떨어질 때는 1초당 9.8씩 빨라지는데 요 빨라지는 속도, 요 값을 중력 가속도 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하은아, 벌써 졸려 그러면 어떡해? 졸리면 얘기해. 덥거나 그러면 얘기해. 더워서 니네 졸린가? 자, 그럼 속력이 왜 빨라진다 그랬어 아까? 중력 받으니까, 힘을 받으니까. 그럼 여기서 공이 힘을 받았어. 그럼 빨라졌죠. 근데 빨라졌는데도 또 힘을 받아. 그럼 더 빨라지겠지. 더 빨라졌는데도 또 힘을 받아. 그럼 또 더 빨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중력이라는 일정한 힘을 받아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이런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는 X축하고 Y축 잘 보셔야 돼요. 저 맨 밑에 있는 그래프 하는 거야. X축이 시간이래요. 초. Y축은 속력이래요. 밑에
m/s. 그러면 처음에 0초일 때는 속력이 0이야. 근데 1초가 지나면 속력이 얼마가 된다고? 9.8. 9.8이 되죠. 그리고 또 1초가 지나면 9.8에서 또 9.8이 빨라지니까 19.6. 19.6.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나면 또 9.8이 빨라지니까 29.4. 29.4. 이런 식으로 속력이 떨어질 때 이렇게 일정하게 빨라져요. 됐니? 이렇게 일정하게. 그래서 1초당 9.8씩 빨라지는데 이 그래프에서 가끔 기울기가 문제 나올 때가 있거든. 수학에서 기울기 배웠니? 네. 얘가 수평면에 대해서 얼마나 기울어졌냐, 이게 기울기인데, 그럼 너네 그래프에서 요게 1번, 요게 2번, 누가 기울기가 더 큰 거니? 1번. 1번이 큰 거죠. 얘는 이만큼 기울어졌고 얘는 이만큼 기울어졌고, 그치? 이게 기울기인데, 수학에서 배웠을 텐데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하거든? 네. 그럼 x가 지금 시간이 증가하고 y가 속력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력이 증가하는 거. 이게 뭐냐면 가속도예요, 가속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1초당 얼마씩 빨라진다 그랬어? 9.8. 9.8씩 빨라진다 그랬죠? 1초당 9.8씩 빨라지는 요 값, 요거를 중력 가속도 상수라 그랬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중력 가속도 상수를 얘기하거든? 요거 참고자만 알아도. 수학에서 기울기 계산하는 거 배웠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배웠어요. 그럼 얘 그래프 기울기 한번 보여보자. 3초까지 보면 x 증가량이 얼마니? 3. 3. 그 다음 y 증가량이 얼마니? 29.4. 29.4. 그리고 요거 약분해서 계산하면은 9.8. 9.8이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지금 외우던지 이해하세요.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에서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해.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그때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중력 가속도 상수.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열심히 하고 조금 쉬고 하자. 그리고 사진 찍어주는 거 제발 좀 집에서 복습 좀 하고. 응? 한번 읽어보면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날 테니까. 자, 그 밑에 거 볼게요. 이제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에어컨을 좀 틀고 해야 되니까 자기가 더우면 얘기하세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쇠구슬하고 깃털을 떨어뜨리는 거야. 똑같은 도끼예요. 하나는 쇠구슬, 하나는 깃털. 깃털을 그냥 이렇게 그리자. 깃털. 근데 얘를 자유낙하 운동 떨어뜨리는데 하나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공기 저항이 없다라 그러면은 우주같이 진공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진공. 그리고 하나는 여기 쇠구슬, 깃털. 하나는 공기 저항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지구같이. 네? 네. 근데 공기 저항 없는 곳이 대표적으로 뭐 달 같은데 달은 공기가 없죠. 근데 얘네 지구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공기가 있죠. 근데 여기서 쇠구슬하고 깃털을 떨어뜨릴 때
떨어지는 게 약간 다르거든? 이번에 공기저항이 없는 달에도 중력은 있어요. 중력은 있으니까 쇠구슬하고 깃털을 어떻게 해? 아래로 끌어당기겠죠. 네. 그 다음에 공기가 있는 지구도 중력이 있으니까 당겨요. 물론 중력은 틀리지만 그래서 봐봐. 얘가 떨어질 때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쇠구슬이나 깃털이나 둘 다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똑같이 떨어져요. 이렇게 동시에. 저 그린 거 같이. 조금 더 밑으로 갈까? 쇠구슬이나 깃털이나 같이 떨어지는데 무슨 힘을 받아? 중력을 받으니까 쇠구슬이나 깃털이나 둘 다 속력은 어떻게 되니? 떨어질수록 같아요. 그러니까 증가하지? 아, 네. 이렇게 안 나와. 속력이 증가하는데 두 개가 동시에 떨어져요. 동시에. 왜 동시에 떨어지냐면은 둘 다 중력을 받아서 속력이 빨라지긴 하는데 공기 저항이 없어요. 방해 물질이 없으니까 얘네 같이 떨어져요. 그런데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누가 먼저 떨어질 거 아니? 쇠구슬. 쇠구슬이 먼저 떨어져요. 얘가 이렇게 먼저 떨어지고 깃털은 면적이 넓잖아. 면적이 넓으니까 얘가 공기의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공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기 입자가. 공기 입자가 있으니까 얘는 저항을 받기 때문에 둘 다 저항은 받긴 받아. 저항은 받는데 쇠구슬은 어때 지금? 떨어질 때 공기 저항을 받는 면적이 좁잖아. 근데 깃털은 어때? 넓어요. 넓지. 그럼 누가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겠니? 깃털. 깃털이 많이 받겠지. 그러니까 얘는 천천히 떨어져. 너네 하늘에서 스카이다이빙 할 때 낙하산 안 피면 어떻게 돼? 사람의 면적이 좁으니까 빨리 떨어지죠. 근데 낙하산 쫙 피면은 좀 멀어져. 면적이 넓어지니까 공기저항을 많이 받아서 늦게 떨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공기저항이 있을 때 둘 다 중력은 받으니까 여기 빨간색 이렇게 안 나오냐? 중력은 받으니까 둘 다 속력은 증가해요. 근데 누가 먼저 떨어진다? 쇠구슬. 쇠구슬이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먼저 떨어진다. 뭐 어렵지 않지? 됐니? 네. 자,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여기 중력의 크기라는 게 있는데 자, 잘 봐봐. 봐봐. 아유, 나 사대게. 따뜻하니까 졸릴 것 같아. 추워야지 안 졸리지. 자, 봐봐. 중력의 크기. 중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아까쯤에 우리 중력 가속도 상수 배웠죠. 중력 가속도 상수를 곱하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kg짜리 물체가 있대요. 그 질량. 그럼 얘를 지구가 어떻게 끌어당기죠? 그럼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어요. 그러면 질량이 1kg이야. 근데 중력 가속도 상수는 얼마라고 했죠? 지구에서 9.8이라고 했지, 그치? 네? 네. 알겠어, 다시 봐. 이 질량 1kg짜리를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은 질량이 1kg이고 중력 가속도 상수가 9.8이니까 얼마의 힘으로 끌어당겨? 9.8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힘은 단위가 힙함. 그러면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있대. 그럼 얘를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은 얼마일까 그러면?
질량이 2kg이고 중력 가속도 상수가 9.8이니까 19점이에요. 그렇지. 19.6N의 힘으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끌어당기는 중력이 커져요. 중력 가속도 상수는 지구에서 9.8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이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물체의 무게가 생겨요. 그래서 중력하고 무게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도 어떻게 해? 지구가 끌어당기겠지. 그러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선생님의 뭐가 생긴다? 몸무게가 생기는 거야. 네? 그리고 조금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요 1kg짜리하고 2kg짜리가 떨어질 때 공기 저항이 없대요. 그러면 지구에서 누가 먼저 떨어질까? 2kg. 공기 저항이 없대. 그럼 2kg이 먼저 떨어질까? 아니요. 동시에 떨어져요. 잘 봐. 요거 오해하는 사람 있어. 잘 봐. 아까 쇠구슬하고 깃털 중에 누가 질량이 더 크겠니? 쇠구슬이 당연히 질량이 크겠지. 네. 근데 아까 어떻게 떨어진다 그랬어? 동시에 동시에 떨어진다 그랬어. 동시에. 응? 그러니까 질량이 작거나 크거나 간에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동시에 떨어져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잘 봐. 선생님 얘는 지구가 약하게 끌어당기고 얘는 지구가 세게 끌어당기는데 그럼 얘가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크잖아. 큰 애를 움직이게 하려면 힘이 세게 들어야 되는 거고 작은 애를 움직이게 하려면 힘이 조금만 있어도 돼. 그래서 얘네 꼭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옆으로 움직이는 걸로 생각해봐. 이거 조그만 게 있어. 그럼 힘을 살짝 줘도 속력이 10이 생겨요. 근데 큰 게 있어. 그럼 얘는 어때? 힘을 세게 줘야지 속력이 10이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어차피 질량이 작거나 질량이 크거나 간에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모든 물체가 다 동시에 떨어져. 응? 요거 같지. 이해되나 이거? 네. 근데 중력은 얘가 더 큰 거야. 끌어당기는 힘은. 네. 자, 이런 게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거고요. 오늘 왜 학교에서 힘들었나 아니면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 또 졸린가. 네.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자, 요거하고 옆에 문제만 풀고 잠깐 쉴게. 응? 어차피 중간에 한번 쉴 거니까 졸릴 때 한번 쉬어야지. 근데 니네 졸려갖고 쉬는 시간 주면은 잠깐 자라 그러면은 또 쉬는 시간에 핸드폰 보고 그냥. 응? 많이 졸릴 때 잠깐 10분 자면은 또 정신이 멀쩡해지니까. 자. 지금 배우는 거 너는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은 또 배우거든 이거. 조금 어렵게. 문제도 좀 어렵고. 그래서 잘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저번 시간에 등속 운동 배웠어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뭐 배웠어? 자유 낙하 운동. 등속 운동은 뭐였지? 속력이 어떤 거? 계속 일정한 거. 속력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뭐 스키장 리프트 같은 거 속력이 계속 똑같이 움직이죠? 이런 게 등속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은 너네 어떤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낙하 운동할 때는 속력이 어떻게 돼? 빨라져요. 빨라지죠?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져요. 지구에서는 1초당 얼마씩 빨라진다고? 9.8. 9.8씩. 그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래프는 X축, Y축 잘 보시라 그랬어요. X축이 시간, Y축이 속력이에요. 그럼 얘는 속력이 똑같은 거니까 속력이, 즉 Y축이 똑같은 거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속력이 어떻게 돼? 증가하죠. 일정하게 증가하지? 네.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됐나요? 네. 그때 너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여기 면적이 나온다 그랬어. 이 면적이 뭘 뜻한다 그랬죠? 이동거리. 면적이 거리를 뜻한다 그랬어. 이 빨간색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숫자로 한번 넣어보자. 네. 자, 어떤 물체가 5초 동안 운동을 했는데 계속 속력이 10으로 움직였대. 그러니까 5초 동안에 속력이 계속 10m/s로 달려갔대요. 그럼 얘의 이동 거리는 50. 면적 구하면 되죠. 50m 이동. 너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은 세로 곱하기 가로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구한다 그랬지? 네.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 구하는 식이죠? 네.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해요. 2초 동안 떨어졌더니 속력이 점점 빨라져서 19.6이 됐대. 그럼 얘가 떨어진 거리는 요 그래프도 마찬가지 면적이 뭐야? 이동거리. 면적이 이동 거리지. 네. 그럼 얘가 떨어진 거리. 떨어진 거리니까 떨어진 높이가 되겠죠. 네. 얼마까 그러면? 39. 19면 19.6 아니에요? 삼각형 넓이죠. 삼각형. 그치? 삼각형이니까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뭐야? 19.6. 세로가 되지. 그치? 그럼 얼마가 나와? 19.6. 얘는 19.6m를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하나 알아둘 거 잘 봐. 책이 없더라도 선생님 얘기하는 거 다 알아두세요. 이거 다 도움되는 거니까. 네. 속력이 똑같이 달리려면 그러니까 속력이 이렇게 똑같이 달려. 그럼 물체한테 힘을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 같아요. 힘 안 줘야죠. 안 줘야 되죠. 너네 만약에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은 점점 빨라질 거고, 그지? 네. 왼쪽으로 힘을 주면 점점 느려지겠지. 네. 그래서 힘을 안 주면 처음의 속력대로 계속 등속 운동을 해요. 그럼 이렇게 속력이 빨라지려면 속력이 빨라진대. 그럼 얘는 힘을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줘야죠. 줘야 되죠. 어떤 일정한 힘을 줘야 돼. 중력같이. 그럼 힘을 주면은 빨라지죠? 네. 일정한 힘이라는 건 계속 똑같은 힘을 준다는 거야. 그럼 점점 이렇게 빨라지죠. 자, 요거 바탕으로 해서 오른쪽 문제까지만 풀자. 풀고 잠깐 샷할게.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안 맞추고 헷갈리는 거 설명해 줄게요. 자, 112페이지 일과의 문제 한번 보자. 아까 숙제 내준 거 카톡에 남겨줄 거니까 숙제 보고, 쪽수 보고 다 하고, 네. 모르는 거 체크해서 가져오고. 네. 자, 112쪽. 1. 자, 너네 과학에서 일한다고 하면은 어떤 거를 일한다고 얘기하냐면은 힘을 줘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물체한테 힘을 줘서 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공식부터 가르쳐 줄게요. 일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구해요. 힘 곱하기 거리. 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 뭐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뭐 질량이 10kg짜리 물체가 있었대. 자, 얘를 선생님이 힘을 20N을 줘서 2m를 끌어당겼대요. 그럼 물체한테 힘을 줬고 힘의 방향으로 움직였지, 그치? 그럼 일한 거야.
그럼 요 사람이 한 일은 어떻게 구한다고? 힘 곱하기 뭐? 이동거리 이동거리. 힘을 얼마 줬니? 20m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거리는 2m 2m. 그럼 요 사람이 한 일은 40이고요. 선생님 여기 질량을 왜 썼냐면은 일 구하는 식의 질량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당연히 질량이 크면은 끌어당기는 힘도 더 크게 줘야 되니까 이건 신경 쓸 거 없고. 그리고 단위가 있는데 일이 힘 곱하기 거리니까 힘의 단위 뉴턴 곱하기 거리 단위 미터에서 일의 단위는 뉴턴 미터라는 단위가 있고요. 단위도 공식에 의해서 하면 돼. 뉴턴 미터. 근데 요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J라고 쓰고 요거 어떻게 읽죠? 줄 줄. 그래서 요 사람이 한 일은 40줄 또는 40뉴턴 미터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구하는 식. 그리고 요 밑에 거 한번 볼까? 중력에 대한 일이라 그래서 자, 중력에 대한 일.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들어올릴 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올릴 때. 여기 물체가 있어. 질량이 예를 들어서 10kg짜리네. 얘를 선생님이 들어올리려고 그래. 높이를 얼마 할까? 1m만 하자. 1m 들어올리려고 하는. 우리 센티미터로 한번 해볼까? 센티미터로 10kg짜리를 10cm 만약에 들어올리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왜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하냐면은 중력이 어디로 작용하지? 밑으로 작용하죠. 네. 그 이물체에 중력이 있단 말이야, 아래쪽으로. 그러면 중력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일을 한다는 거야. 네? 들어올린다는 거죠. 너네 아까 얘기했듯이 중력 때문에 물체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 무게. 근데 중력 어떻게 구했지? 구하는 식. 질량이 있으면 질량 곱하기 거리. 아니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상수 9.8 9.8. 맞니? 네. 중력 즉 물체의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상수 곱하면 돼요. 그게 무게야. 그리고 이물체의 무게는 얼마니? 10. 질량이 10에다가 중력 가속도 상수 9.8 곱하면 얼마야? 98. 98이죠.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아래쪽으로 98뉴턴의 중력 무게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얘를 들어 올리려면 힘을 얼마 줘야지 얘가 올라갈까? 지금 아래쪽으로 지구가 이만큼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럼 올리려고 그래. 9.8 곱해야죠. 뭐로 9.8로 곱해? 그러니까 중력 지구가 끌어당길 때 이만큼 끌어당겨. 네. 그럼 힘을 최소한 98은 줘야지 올라가겠지. 네.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98.000001을 주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만 크면 올라가겠지. 이해됐나? 근데 98.000001은 이건 짜증나니까 이건 생략해버려서 물질을 들어올릴 때는 중력 무게만큼 힘 주면 올라간다. 그렇게 우리가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잘 봐. 아까 일 어떻게 구한다 그랬니? 힘 곱하기 거리. 힘 곱하기 거리죠. 근데 여기서 힘을 누구만큼 줘야 돼? 무게만큼. 무게만큼 줘야 되지. 중력만큼, 그치? 네. 그래서 힘을 무게만큼 주고 얘를 잡아당긴 거리라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야? 높이를 얘기하죠. 그래서 들어올릴 때 일은 이렇게 보여요.
무게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들어올릴 때 힘은 무게만큼 줘야 되고 끌어당긴 거리는 높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들어올릴 때 일은 이렇게 구하고 만약에 이 문제와 같이 문제에서 질량이 나와 있으면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 상수 9.8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무게가 되는 거지. 네. 거기에다가 높이 이렇게 구하면 그게 들어올릴 때 1이 되는 거야. 이게 어렵다. 잘 들어야 돼요. 니네. 이게 과학에서 물리인데 물리는 수학하고 비슷해서 공식 가지고 너는 응용해서 문제 풀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보자. 자, 그럼 다시 한번 구해보면 얘 질량이 얼마니? 10이고 중력과 속도 상수가 9.8이니까 10 곱하기 9.8하면 뭐가 돼? 무게가 되죠? 네. 거기에다가 높이 10cm 들어올리고 네. 근데 니네 이런 거리나 높이는 다 기본 단위로 미터를 써요. 네. 그래서 너네 문제에서 이렇게 10cm가 나왔을 때는 0.1. 높이를 10을 넣는 게 아니고 미터가 기본 단위라서 미터로 바꿔줘요. 그럼 미터로 바꾸면 몇 미터니? 0.1m. 0.1m죠. 요게 얘를 들어올릴 때 한 1이 되는 거야. 계산을 해보면 되고. 계산할 때. 계산하면 얼마니 이거? 9.8. 아니지. 맞죠? 9.8인가? 여기다 곱하면 98이고, 그렇다. 9.8, 단위는 뭘까? 1이니까. 줄.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9.8줄. 이렇게. 자, 그래서 옆으로 끌어당길 때는 힘 곱하기 거리 해주면 되고, 들어올릴 때는 무게 곱하기 높이인데, 만약에 질량이 나와 있으면, 질량을 무게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높이 곱해서 2를 구하는 거예요. 네? 알아두고. 그래서 오른쪽에 뭐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물체를 올릴 때 이런 것도 문제 나오거든. 자, 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잠깐만, 요거를 먼저 보지 말고 요 옆에 거를 먼저 해야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요 옆에 거 요거 먼저 하고 요거 가르쳐 줄게요. 네. 과학에서 1이 0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1이 0. 1이 0이니까 2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아까 1 구하는 식이 힘 곱하기 뭐였어? 질량. 거리였죠. 뭐 자꾸 질량이 나와. 힘 곱하기 거리였지. 네. 그러면 1이 0이 되려면 곱하기니까 힘이 0이거나 또는 올라가요. 거리가 0이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1이 0이 되는 경우 첫 번째 힘이 0일 때, 그 다음에 또는 거리가 0일 때, 이때는 과학에서 1을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특이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시험에 또 잘 나오는데 힘의 방향하고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 방향이 이거 무슨 표시니? 수직 표시. 예, 수직일 때. 이게 조금 특이해. 이거 얘기해 줄게요. 자, 맨 처음에 힘이 0일 때. 힘이 0이면 1이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책에 있으니까 안 그릴게요. 스케이트를 타고 등속 운동을 하는데 너네
얼음판은 원래 마찰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우리 생활에 마찰이 없는 곳은 없잖아. 그래서 얼음판은 보통 마찰이 없는 면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마찰이 없대요. 그럼 얘가 한 번 달리면 쭉 가죠. 마찰이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달리겠지, 그치? 네. 그러면 얘가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달릴 때는 물체한테 힘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힘을 안 주면 똑같은 속력으로 달린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얘가 한 번 움직이면은 이 사람이 힘을 안 줘도 계속 등속 운동을 해. 그럼 이렇게 스케이트가 미끄러질 때 사람이 힘을 안 줬어. 근데 이동 거리는 있죠. 계속 달리니까, 그치? 그런데 이동 거리는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힘을 안 줬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애가 벽을 하루 종일 막 밀고 있었대요. 뻘짓이죠. 쓸데없는 짓이지. 그러니까 벽을 밀고 있는데 벽이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면 힘은 줬어. 네. 힘은 있는데 벽이 움직였어, 못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움직인 거리가 없죠. 네. 그래서 힘은 줬지만 거리가 없어요. 그럼 요거는 과학에서 일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가 특이한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일의 정의를 어떻게 적어줬죠? 일한다 그러면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우리가 일했다 그렇게 얘기했지. 네. 근데 이거 한번 봐봐. 어떤 사람이 이 가방을 들고 수평으로 이동했대. 자, 간단하게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가방을 들고 가든 아니면 이렇게 물체를 들고 가든 얘를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시켰대. 그럼 너는 물체를 들고 있다라는 거는 사람이 힘을 어디로 주는 거니? 손에다가. 그러니까 손에다 주는데 위로 주는 거죠. 네. 너는 들고 있으려면 위로 힘줘야 되잖아. 왜 무게가 있으니까, 그치? 그럼 위로 힘주고 물체가 어느 쪽으로 갔어? 앞으로. 앞으로 이동했죠. 그럼 요거 힘의 방향하고 이동 방향이 수직이 돼버리지. 이때는 과학에서 일을 안 했다 그래요. 뒤로 가도 그래요. 뒤로 가. 뒤로 가도 수직이 돼. 왜? 일의 정의가 뭔데?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어떻게 돼야 돼? 이동하는 거. 이동해야 되는데 힘은 위로 주는데 물체가 위로 가니 지금? 아니지. 힘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죠. 네. 힘은 위로 주는데 물체가 앞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일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하고 좀 달라. 좀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은 물리 시간에 배우는데 힘을 주고 이동했을 때 요거를 우리 계산하는 저기 삼각비 같은 거 이용해서 계산하는 식이 나와요. 그걸로 증명을 하면은 일이 0이 나와요. 고등학교 때 이게 또 나오는데 좀 어렵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 증명 많이 하잖아요. 공식. 네. 과학에서도 똑같이 요 일구하는 식으로 힘, 이동거리, 숫자 대입하고 뭐 각도까지 대입하면은 계산하면 0이 돼버려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면 되고 좀 어려워서. 그래서 중학교 때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일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갈 때 0 또는 이런 게 있어요. 원운동. 됐지? 너네 지불놀이 하듯이 어떤 물체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뱅글뱅글 돌려. 이렇게. 물체를 여기서 가운데서 힘을 줘서 뱅글뱅글 돌려요. 이런 원운동도 수직이 돼버리거든. 얘는 가운데서 힘 주고 있죠. 네. 그래서 물체가 어디 있던지 간에
원운동할 때는 가운데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이 힘을 나중에 배우는데 구심력이라고 그러는데 가운데로 힘이 작용하는데 얘를 돌리다가 선생님이 여기서 딱 놓으면 얘가 어디로 날아갈까? 위로. 아니 야, 이렇게 돌리다가 딱 놨는데 이렇게 날아가? 이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요. 얘가. 일로 날아가요. 그러면 돌리다가 여기서 놓으면 아래로 떨어져요. 돌리다가 여기서 놓으면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요. 여기서 놓으면 위로. 위로 가요. 그래서 니네 원운동할 때는 이 원의 접선 방향으로 얘가 날아가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때? 힘주는 방향하고 물체가 이동하려는 방향이 어떻게 돼? 직각이. 직각 수직이 돼버리죠. 그러면 자기는 하루 동안 막 돌리면서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과학에서는 일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네 그 지구가 있어요. 지구 주위에 누가 돌지? 달도 돌고 뭐 인공위성도 돌잖아. 얘도 원운동이지. 그럼 이것도 일을 안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무슨 힘이 있어? 중력이 있지. 중력이 있는데 만약에 중력이 없어지면은 이 달이나 인공위성은 일로 날아가 버려요. 우주로. 그래서 이것도 수직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물체를 들면 위로 힘주고 수평으로 걸어가면 또는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면 수직이 돼요. 그 다음 원운동들. 뱅글뱅글 도는 원운동은 수직이 돼서 과학에서 일을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이 0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고 그럼 아까 전에 계단에서 물체 올라가는 거 한번 보자. 공부하기 힘들 텐데 놀고 싶기도 하고 그럴 텐데 좀 참으면서 해야지.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잘 보고 여름방학 되니까 여름방학 때 조금 쉬고 그러면 됐죠. 그리고 너네 고등학교 게 어려워서 중학교 거 좀 빨리 끝내고 고등학교 거도 좀 해야 돼. 고등학교 너네 굉장히 어려워져요. 과학. 고등학교 안 갈 사람 있나? 알 거지? 자, 이걸로 보자. 이것도 이제 문제 같은데 잘 나오는데 원리를 좀 알아야 돼. 자, 어떤 애가 물건을 들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갔어. 숫자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뒤에 문제 나오나?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은 안 그릴게. 이 땅에 있던 물체를 사람이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렸대. 사람이 들어서. 근데 계단 한 칸이 얼마일까? 얘에서 10cm라고 그러자. 그 다음에 계단의 폭이 이것도 10cm라고 하자. 그러니까 계단의 높이가 10cm고 폭도 10cm야. 네. 그리고 요 물체의 질량이 간단한 숫자로 할게요. 그냥 뭐 2kg짜리라고 그러자. 얘를 여기까지 올렸어. 그때 한 2를 계산해. 이 사람이 2를 얼마만큼 했냐. 자, 그럼 보자. 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대각선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체를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올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이제. 네. 맞냐? 잘 봐. 이렇게 갔잖아?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하고 어차피 똑같잖아, 그치?
그리고 요거를 1번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2번이라고 그러면 요 사람이 한 일은 1번 일 더하기 어떻게 돼? 2번 일 하면 되겠지, 그치? 네. 근데 1번 일은 물체를 들고서 오른쪽으로 갔어요. 지금 사람은 안 그린 거야. 너네 물체를 들면 힘을 어디로 주니? 위로. 위로 주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갔지. 네. 그리고 이동 방향은 위로 올라가요. 이쪽이죠. 아, 네. 그러면 힘하고 이동하는 방향이 어때? 같아요. 뭐 같아. 다시. 지금 요거 1번 하는 거야, 1번. 이렇게 가는 거. 아, 직각이죠. 그러면 물체를 들고 있으면 힘을 위로 주고 이동하는 방향은 수평이니까 이게 수직이 돼버리지. 네. 그럼 요거 1번으로 끌고 갔을 때는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안 한 거죠. 응? 네? 네? 방금 했잖아. 네. 힘의 방향하고 이동하는 방향이 어떻게 돼? 수직이 되잖아. 네, 이해했어요. 물건을 들고 있어. 그럼 위로 힘주고 수평으로 가니까 일로 간 거잖아. 그럼 힘하고 이동 방향이 수직이 돼서 이때는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과학에서는. 1번 일은 0이야. 그럼 2번 일은? 요거는 들어 올리는 거지. 그럼 아까 전에 들어 올릴 때 일을 어떻게 구한다 했어? 무게 곱하기 뭐. 높이 이렇게 한다 했지, 그지? 2번 일은 무게 곱하기 높이야. 그럼 1번 일은 0이고 무게가 요거는 질량이죠? 네. 질량이 2kg 나왔으니까 질량을 무게로 바꾸려면 중력 가속도 상수 9.8을 곱하면 무게로 바뀐다 그랬지? 거기다가 몇 미터 올라가는 거야? 계단 한 칸이 10cm니까 계단 몇 칸 올라가니? 몇 칸 올라갔어? 하나, 둘, 셋, 넷. 요만큼 올라간 거지? 네. 이거 몇 cm야? 40cm. 40cm 올라간 거지. 근데 너네 거리나 높이의 기본 단위는 미터로 써야 돼. 네. 여기다 40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본 단위가 다 있어요. 너네 만약에 질량이 그램으로 나오면 공식에 넣을 때는 어떻게 돼?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넣어야 돼. 1kg은 1000g이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기본 단위가 다 있어요, 공식에. 그 단위에 맞춰야 돼. 그러면 계단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0cm 올라갔으니까 들어올린 높이는 0.4m가 되는 거지. 그치? 요게 이제 한 일이죠. 계산 빠른 사람? 요 곱하면 19.6이고 거기다 0.4 곱하면 94, 36 7.84인가? 네. 단위는 뭐? 1이니까? 줄. 이렇게 가요. 요 계단 자주 나와? 네. 꼭 시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시험에서 단골 문제예요. 할 줄 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밑에 보면 이제 일과 에너지라는 게 나오는데, 자, 얘는 또 뭔지 한번 보자. 집에 가서 꼭 복습해야 돼요.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데도 오늘 일주일 동안 과학 공부 거의 안 하지? 네? 자, 일과 에너지. 자, 지금까지 일 배웠고요. 앞으로 이제 에너지 배울 건데, 에너지 일단 뜻은 뭐냐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네 몸에 에너지가 있어야지 일하지, 그치? 네. 그래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몸에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가 있으면 일하겠죠. 그리고 거꾸로 일을 하면 또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요건데 일하고 에너지는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봐봐. 선생님이 여기 물체가 있어.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 들어 올리면 일한 거니 안 한 거니? 일한 거죠. 일한 거지. 들어 올렸으니까. 들어 올릴 때 일 어떻게 구한다 했어? 무게 곱하기 뭐 높이. 그럼 얘 물체 무게가 있을 거고 들어 올린 높이가 있지. 그럼 일한 거지, 그치? 그 승진아. 네. 그럼 들어 올릴 때는 힘을 위로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잖아. 그럼 일한 거잖아. 그럼 일을 하면은 얘가 높은 곳에 가죠? 그러면 에너지가 생겨요. 이렇게 너는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네. 위치 에너지 이제 배울 건데 또 졸았네. 쉬는 시간 좀 잘하니까 얘. 그래서 다시 봐잉. 어떤 물체한테 일하면 에너지가 생겨요. 위치 에너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또 한 가지 더 배울 건데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 물체를 선생님이 이렇게 밀었어. 힘을 줘서. 힘을 줘서 예를 들어서 요만큼 밀었어. 일 한 거니 안 한 거니? 일한 거죠. 한 거죠.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일 한 거야.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여. 근데 요 바닥에 마찰이 없대요. 너네 마찰이 없으면 얘가 움직이면은 속력이 생길 텐데 마찰이 없으면 계속 어떨까? 똑같은 속력으로 달린단 말이야. 네. 다시 봐. 어떤 물체를 밀었어, 일한 거야. 일하면 얘가 빨라질 거란 말이야. 그럼 네. 속력이 생겼는데 마찰이 없으면은 얘가 요 처음 생긴 속력대로 계속 달리겠죠. 네. 그럼 움직여요. 움직이면 에너지가 있어요. 너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장에 요거 두 가지 에너지 배울 거야. 그러니까 다음 장에서 여기 보면은 위치 에너지 있어. 위치 에너지는 이제 높은 곳에 물체가 있을 때 갖고 있는 에너지고, 그다음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갖고 있는 에너지야. 이거 조금 이따 할 거고. 자, 봐봐. 그러면 결론이 뭐다? 자, 봐봐. 자꾸 졸지 말고 봐. 어떤 물체한테 일하면 뭐가 생겨? 에너지. 에너지가 생겨. 일하면 에너지가 생겨. 그럼 거꾸로 에너지가 있으면 또 일도 할 수 있어. 이걸로 보자. 이 사람이 요 거중기라고 그러는데 거중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를 들어 올렸어. 그럼 일했지. 네. 일하면 얘가 위치 에너지가 생겨요. 또 위치 에너지가 있으니까 떨어지면 이 말뚝을 박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하고 에너지는 서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단위도 어떠냐면 일의 단위가 주울이었죠. 에너지 단위도 주울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이랑 에너지랑 같은 거야. 아예 무조건 같은 거예요? 일하면 에너지 생기고 에너지가 있으면 일하고. 아. 그래서 단위도 똑같아. 주울이야. 그래서 어떤 물체를 예를 들어서 끌어올릴 때 일을 100주울을 했다 그러면 얘 높은 곳에 있으니까 에너지가 얼마가 생기는 거야? 100줄. 100주울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 물체를 밀 때 일을 100주울을 했다 그러면 얘가 움직이죠? 네. 달려가요. 달려갈 때 운동 에너지도 얼마 생기는 거야? 100줄. 100줄. 이렇게 돼. 마찰이 없을 때. 물리 문제는 마찰이 없을 때를 가정으로 하고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문제 있네. 문제 한번 풀어.
중에 3번, 5번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이거 두 개만 풀고 넘어갈게요. 보자. 자기가 맞춘 사람도 같이 한번 보세요. 118쪽이야. 118쪽에 3번. 자, 수평면 위에 질량이 10kg짜리 물체를 놓고 일정한 속력으로 5m 끌고 갔대. 그런데 그때 한 일이 얼마래? 150줄. 그때 끌어당기는 힘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일을 했대. 근데 일은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뭐야? 거리죠. 들어올리는 거 아니잖아. 그치? 네. 옆으로 끌어당기는 거는 힘 곱하기 거리. 들어올릴 때는 무게 곱하기 높이. 네? 그러니까 대입하면 되죠. 일을 얼마 했어? 150줄. 150줄. 그리고 힘을 구하는 거야. 몇 미터 끌고 갔어? 거리를 몇 미터 갔어? 5m. 5미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아. 이건 질량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질량은 신경 쓸 필요가 없냐면 아까 설명할 때도 얘기했듯이 질량이 크면은 당연히 힘도 어때? 더 커지겠죠.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공식에 의해서 질량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따라서 x 힘은 얼마? 넘기면 계산할 줄 알지? 30이죠? 여기서 힘이니까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지. 1번. 그 다음에 5번은 너네 셋 다 물어봤는데 5번이 뭐길래 그래? 그죠? 자, 봅시다. 5번. 자, 무게가 20N인 물체를 무게래요. 그리고 무게는 중력 때문에 생기니까 단위가 뉴턴이야. 네. 너네 주의할 거 질량은 단위가 뭐라고? 킬로그램. 무게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힘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단위가 뉴턴. 됐어? 네. 그리고 너네 거리는 기본 단위가 미터. 센티미터로 나오면 미터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의 단위는 뭐? 줄. 에너지 단위도 뭐? 줄. 단위는 뭐 요거밖에 나올 게 없죠, 지금. 그치? 자, 근데 무게가 20N인 물체를 10N의 힘으로 수평 방향으로 5m 이동한 다음에 2m 들어 올렸대. 자, 저기 그림이 있지만 한번 그려보자. 자, 얘가 뭐야? 물체가 있는데 얘를 수평 방향으로 얼마의 힘으로? 10N의 힘으로 몇 미터? 5m 이렇게 끌고 갔대. 끌고 간 다음에 어떻게 했대? 또 들어 올렸대요. 몇 미터 들어 올렸어? 2m. 그지? 네. 그때 한 2를 구하래. 자, 그럼 2를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거리인데 얘는 2를 두 가지를 하는 거지. 어떤 일을 했니? 이렇게 옆으로 끌어당기는 일을 했고 또 어떻게? 들어올리는 일을 했지. 그치? 일을 두 가지 하는 거야. 그럼 1번 일도 구해야 되고 2번 일도 구해서 더해줘야죠. 그러니까 1번은 옆으로 끌어당겼어. 힘 곱하기 거리로 하면 되지. 힘 곱하기 거리. 힘을 줬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이런 거 맞지, 그지? 힘 곱하기 거리. 네. 그 다음에 2번은 들어올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무게만큼 힘줘야 된다. 그래서 무게 곱하기 거리는 뭐야? 들어올린 높이가 되는 거지. 맞니? 네. 그래서 요게 1번 1, 요게 2번 1 넣으면 되죠. 그럼 옆으로 끌어당길 때 힘 얼마 줬대요? 10. 몇 미터? 5미터. 그 다음에 들어올릴 때는 무게가 얼마? 20. 아, 10. 아, 무게가 문제에서 얼마나 그랬어? 20미터. 그지? 요거 주의해야 돼. 요거는 끌어당기는 힘이 10이고 무게는 20N이야. 네. 그럼 들어올릴 때는 무게 곱하기 높이니까 무게 20 곱하기 몇 미터 들어올렸어? 5m. 이거 구하면 되죠.
그러면 50 더하기 40이니까 얼마? 90. 90. 단위는 줄. 7.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나도 보자. 나는 가의 물체를 2m 들어올린 후 수평 방향으로 5m 갔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들어올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갔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같은 물체라 그랬잖아. 그럼 같은 물체니까 무게가 어떨까? 같아요. 똑같겠죠. 20N짜리. 그럼 얘를 들어 올렸어. 몇 미터? 2m.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켰대요. 몇 미터? 5m. 됐지? 네. 그럼 얘도 일을 두 가지를 했죠. 들어 올리는 일 한 가지 했고 또 어떻게? 가는 일. 요 수평으로 가는 일 한 가지 했죠. 그러면 일은 1번 일 하고 2번 일 더한 게 총 한 일인데 들어 올릴 때 일은 뭐야? 무게 곱하기 뭐야? 높이. 높이죠? 이제 외웠지? 네. 들어 올릴 때 힘은 무게만큼, 거리는 올라간 높이. 그 다음에 2번은 일이 무조건 0이죠. 왜? 그냥 안 움직이는 거. 아니 얘를 들어 올린 다음에 가는 여기서 수평으로 갔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들고 있으니까 힘은 어디로 주니? 위로 주죠. 위로 주죠. 근데 수평으로 이동했으니까 힘하고 이동 방향은 어떻게 돼? 같죠. 수직이 돼버리지. 아, 네. 수직일 땐 0이다. 맞니? 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수평으로 간 거는 무조건 0이에요. 이건 계산하는 거. 자, 그러면 1번 일만 구하면 되겠다. 무게가 얼마? 20 곱하기 몇 미터? 2m. 2m 들어 올리고 2번 일은 어차피 0이니까. 한 일은 얼마? 40. 40줄. 줄.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야. 0일 때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고요. 숙제는 카톡에 아까 얘기한 거 남겨줄 거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네.